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벤트 상담으로 정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데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순식간에 밤이 되고 막 이래요. 근데 제가 요즘에 너무 많이 말을 듣는 것 중에 너무 무분별한 그런 것들을 지식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무속인들이 유튜버를 찍고 있어요. 근데 100만 명의 무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100만 명이 다 같은 주장을 내세우지는 않겠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풀이를 하며, 그리고 똑같은 얘기라도 제자마다 어떠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어떤 방법과 어휘력과 전달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주장은 비슷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각자의 모시는 어르신이 다르기 때문에 주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즘에 조견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막 만세력도 뒤져보고, 그리고 뭐 진짜 이사 방위, 뭐 누구는 저보고 북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동서남북, 예를 들어서 내가 서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서쪽이라고 하면 동남북을 제외한 서쪽이 되게 커요.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서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서쪽만 딱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빼버려요. 자, 근데 이동을 하는 구간 중에는 명당도 있고 폐가도 있고, 그리고 뭐 내가 정말 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삼살방이라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당은 명당이 가지고 있는 혈은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실보다는 득을 채워주고 많은 가함한 서성을 커버시켜주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방위를 이 명당만 나하고 정말 아삼육이듯이 정말 딱 들어맞는다고 하면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방위를 누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보이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이쪽이 명당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터에 있어서 정말로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이 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 그리고 이 터를 들어갔을 때 득이 실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가시는 것이 가장 좋고, 때로는 자, 100명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올해의 운 자체가 지금에 있는 서쪽보다는 남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할 것 같다. 자, 그러면 남쪽에 있어서 지금에 있는 위치에서 남쪽은 조금 제외한 뒤 나머지를 가라.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도 그건 이제 흔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모든 사람에게 동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남쪽은 안 된다, 이런 설명보다는 거기에 따른 이유, 그리고 왜 가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가더라도 무방한 이유를, 이걸 설득을 하기보다는 내가 전달을 했을 때 이해가 되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전부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뭐 상가면 상가, 뭐 빌라면 빌라, 아파트면 아파트, 아니면 뭐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번지수와 정확히 일치한 터를 차라리 선정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막 상담비를 일일이 막 받아서 그걸 알려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문자가 와서 선생님, 제가 며칠 전에 상담을 받았던 누군데요, 뭐 제가 가고자 하는 게 뭐 인천에 어디 무슨 구 몇 번지 몇 층 여긴 괜찮을까요? 라고 계속 문자가 와도 답변을 다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해드린다 이 말이에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 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상담을 하고자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바빠도, 그 사람은 지금 바쁘죠.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답변이라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 그 부분은 정말 내 스스로가 막 조견표, 이런 책받침을 이제 무속인들이 갖고 있는데, 이런 뒤를 보면 이런 걸 보고
이제 뭐 내 나이 때는 남쪽으로 가지 말라더라. 내 나이 때는 뭐 어디를 가는 게 좋다. 남쪽으로 가라더라. 이거는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내 나이가 57세인데, 내 나이가 뭐 61세인데, 내 나이가 45세인데, 다 좋다고 하던데요. 근데 전혀 그거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운이 좋아도 그 운을 써먹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져 있다고 한다면 무분별하게 45세와 뭐 57세와 뭐 성주의 나이 들어가는 홀수 나이 때는 다 좋다. 여기에 있어서 거기에 투입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랑 맞는 선생님을 찾아야 하고 그 선생님이 이유를 안 된다라는 이유를 얘기할 때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왜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납득이 안 갈 때 납득이 갈 때까지 올바른 지식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각종 채널에서 유튜브에서 정말 풍수 아이템으로 막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뭐 전달을 해드리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운이 안 좋아서 현관문에 뭐 500원짜리를 쫙 깔면 운이 좋다라고 한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은 뭐 항아리에 소금을 잔뜩 갖다 놓고 현관문 앞에 놓으라고 한다. 이제 어떤 분은 뭐 이거를 놓으라고 한다. 어떤 분은 뭐 북어를 그거를 뭐 적셔서 집에다 놓으라고 한다. 막 별의별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신발에 50원짜리를 넣어서 그렇게 놓으면은 운이 좋아진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아마 제 신도들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는 해본 적이 없고, 진짜 미신을 맹신을 하진 않아도 활용은 하되 제대로 된 그리고 때에 맞춰서 공간에 맞춰서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미신을 활용을 하는 건 좋다 이거죠. 바닥에다 500원짜리를 현관에 다 깔으면 어떻게 거기를 점프를 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500원짜리 앞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거를 터덕터덕 지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옳지 않다 옳다라는 방법 이전에 조금 좀 보는 사람도 오히려 그거를 행했던 사람의 주위의 지인들이 봤을 때 본인을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조금 좀 이상하다, 그죠? 이제 그거는 지금은 현실이 현실 자체가 되게 빨리빨리 가는 시대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 신앙에 있어서 좀 너무 광범위하게 펼쳐진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냥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미신의 활용이라면 얼마든지 하셔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적절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소금 단지. 자, 이 소금 항아리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소금 항아리는 옛날에 소금으로도 이빨 닦았잖아요. 그 이빨 닦고 막 죽염으로도 막 이빨을 닦고 부정을 씻어내는데 소금을 활용했다는 거죠. 옛날부터. 그게 거슬러 오다 보니까 이런 미신 쪽에서도 자꾸 거기다 뭔가를 다 이렇게 다 채워서 너무 격에 안 맞게 무분별하게 커지지 않았을까. 그러하다 보니 어떤 상상에 망상에 공상까지 가는 그런 소금단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기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금도 솔직히 그냥 내가 집에서 김치도 많이 담고 무슨 오이소박이도 많이 담고 그런 걸 많이 하는 분은 그냥 소금 큰 항아리에다가 소금을 그냥 굵은 소금을 갖다 놓고 쓰면 되는 거죠. 그거를 장식용의 소금단지를 두는 것은 뭐 조금은 좀 활용적이지 못하다, 실용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자, 여러분들이 상갓집을 갈 때 이제 뭐 팥도 뿌리고 막 사람들이 앞에서 못도 뿌리고 막 하시나 봐요. 뭐 콩나물을 갖고 간다, 뭐 어떤 뭐 생선 대가리를 부셔뜨려서 이제 여기다 갖고 간다. 냄새 나죠, 이 생선 대가리를 가지고 가면.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뭘 뿌려야 된다고 해서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미관상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구간은 이 구간인 거예요. 상갓집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옆에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선생님 저 상갓집에 가야 돼요. 가도 돼요?
아, 우리 안 되는데? 그러면 웬만하면 가지 마. 뭐 관계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고 어떠어떠한 관계예요. 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 지금은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정말 가시면 안 되지만 이거 어떤 관계를 들어보고 정말 가야 될 사람이다 할 때는 우선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고 나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그때 방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갓집은 가기 전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갔다 와서 이 잠복 기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문이 딱 걸렸다 그러면 하루에서 5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까지 딱 요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만 잘 캐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현상들이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뭐가 삐그덕거리고 뭔가가 내가 5일 전, 3일 전, 일주일 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뭔가 아이가 아프고 다치고 막 피를 내고 그리고 뭐 일하는 구간에서 밖에서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뭔가 삐그덕거린다. 그럼 이제 바로 얘기를 해주셔야 일사천리로 속전속결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늦어버리고 방치를 하고 방관을 하다 보면 상문이 이제 딱 걸려버려요. 잠금장치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이 나서서 이제 무언가를 방침을 해주고 예방을 해주고 그 정도 수준까지 간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요 중요한 부분은 진짜 삶에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좀 인지를 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내가 아니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